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중흥 전세. 네, 와, 참 말 많아요. 네, 근데 중흥 전세를 점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다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는데 저희가 실장님하고 제가 점쟁이보다 조금 낫습니다. 여러분들은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네, 점쟁이한테 나한테 물어보거든. 예전에 그 땡땡당 할머니 기억나세요? 네. 여보세요. 부동산입니다. 사장님, 우리 창고 언제 나가? 근데 내가 그 옛날에 그 땡땡땅 할머니한테 점을 보러 갔었는데 우리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아, 나 아직도 웃겨. 자, 점쟁이 분들도 자기 창고가 언제 나갈지 몰라요. 네, 저희 부동산에 물어보잖아요. 여러분은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점쟁이 나한테 물어보고. 부동산 면에 대해서만 딱 보면 네. 저희들이 점쟁이마다 나니까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그런 말 하면 어떡해요? 나 얼마에 이거 팔릴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볼 텐데. 자, 그래서 네,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자고. 우리 임대차 3법. 네. 우리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은 2년 플러스 2년. 계약갱신 청구권. 청구하는 거잖아요. 네, 요구하는 게 아니고 청구하는 거라고. 네. 계약갱 신청구권. 자,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네, 그리고 또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네. 요 세 가지를 임대차 3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요거 이후에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자, 근데 얘가 언제 발효됐냐? 음, 20년 7월 말일. 그렇죠. 전월세 신고제는 21년 6월 발효됐고. 네, 그래서 요 두 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요거는 20년 7월에 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옥정을 한번 살펴보시자고. 우리는 대부분이 2억 전후였어요. 그렇죠. 근데 20년 7월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발동됨에 따라서 네. 이분들이 2년 연장을 했어요. 그렇죠. 그게 22년 7월에 만료가 됩니다. 네, 지금은 계약갱신 청구권 한번 사용해서 2억 전후로 살고 있지만 네, 22년 7월부터는 오른 가격으로 해야 돼요. 네, 그동안 올랐던 가격들은 중간에 나가신 분들이 간간히 채웠던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임차인 분들도 아직 잘 몰라. 피부로 와닿은 건 아니에요. 맞아. 7월부터 한 분씩 이제 피부로 와닿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거의 2배가 오른 거잖아요. 네, 자, 금리도 올랐지. 전세가도 올랐지. 전세가는 2배가 올랐지. 네. 자, 여러분들 그 잘 피부로 안 와닿으실 텐데 네,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자고. 계산기 어디 갔어? 자, 만약에 전세 가격이 4억이다. 네, 그러면은 20%는 내 돈이고 80%가 대출이 나오니까 네, 3억 2천 정도예요. 3억 2천 곱하기 지금 전세 계약갱신 하시는 분들 보니까 3.8에서 4.2 정도 나오더라고. 그러면 4%를 잡아보면 되지. 네. 연 1,280만 원. 원로 하면은 월로 하면 106만 원이에요. 이자만. 이자만. 근데 이분들 결국 지금 뭐 한 45만 원에서 한 60만 원 정도 내셨거든. 네, 자, 그런데 이제는 2배를 내셔야 됩니다. 이율이 많이 네, 올랐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적응할 시간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필요하죠. 20년 7월이 임대차 3법에 의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신 분들 새롭게 도래돼서 이제 전세 가격이 2배 정도 오르게 되는데 네, 그 전에 앞서서 입주하는 게 중흥 S클래스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은 임대차 3법의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중흥을 보면 미쳤나 봐. 그러는 거지. 현실을 모르는 거야, 지금. 너무 갑자기 올랐어. 아니, 임대차 3법 관심이 생기고 없던 나서. 거지 그동안. 왜? 자기는 2년 청구해갖고 지금 나갈 날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던 거예요. 텔레비에서 많이 올랐나 보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다른 지역 얘기인 거지. 근데 다른 사람 얘기인 거지. 제가 지금 이자를 계산해 드리니까 어때? 현실로 확. 현실로 확 안 온다고요. 네. 근데 아직도 잘 몰라. 이제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고 이분이 집을 찾기 시작하면 그때 느끼죠. 이게 현실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앞서서 나오는 중흥이 이제 옥정의 모든 전세 가격을 결정하는 애가 된 거예요. 네, 얘가 얼마를 하냐에 따라서 향후 7월, 바로 7월이잖아요, 이제. 중흥 입주가 끝나면 7월
계약갱신 10월. 청구권을 사용한 사람들이 만기가 시작된단 네. 말이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만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이렇게 돼요. 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리가 오름으로 인해서 위축이 됐단 말이야. 네. 우리 이명박 정부 때 하우스 푸어 자살, 넌 좋겠다 집 없어서. 그거 자, 요게 여러분들이 지금 잊고 계시는데 젊으신 분은 몰라. 그게 바로 얼마 안 된 얘기예요. 네. 2012년도 구글에서 네이버 하면 안 나와요. 구글에서 하우스 푸어 자살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온 가족 데리고 자살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금융위기는 2007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왜 네. 자살은 2012년에서 제일 많았냐? 버티다. 그렇지. 사채 끌어쓰고 버티다 자살한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대에 따라서 이 바뀌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금융위기 때 우리 금리가 6%, 5% 후반에서 6% 중반이었어요. 네, 맞아요. 예. 근데 대출액이 그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 또. 그렇죠. 집값이 많이 안 올랐으니까. 뭐 1억, 양주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4천, 뭐 1억 3천, 네. 1억 2천, 많으면 한 1억 5천, 요 정도 됐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걸로도 아주 뭐 죽는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번 사용하셨던 분들이 새롭게 전세 시장에 나오시면 이제 2배를 내야 되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예. 금리가 오른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실수요자들한테는 70% 대출이 나옵니다. DSR 네. 보지도 않아요. 네. 주택금융공사권은. 그렇죠. 네, 그래서 대출 때문에 집값이 안 오른다는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린 말이에요. 네. 뭐가 결정해요? 금리? 금리. 금리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네. 지금 옥정의 집값이 34평 같은 경우는 6억을 넘게 달라고 그래요. 네. 자, 그럼 대출은 70% 하면 6, 7에 42, 4억, 4억까지밖에 안 나오잖아. 8억이야, 4억이니까. 그죠? 네. 4억이면 이자가 어떻게 되냐? 4%로 잡아볼게요, 그냥. 4, 4, 16, 1,600만 원이야, 1년이면. 네. 나누기 12. 1,600만 원 나누기 12는 월 133만 3,333원이에요. 이자만. 자, 여기에 원리금 상환 들어가야 될 네. 거 아니야. 원리금, 균등분할. 그럼 거의 200 가까이 됩니다. 네. 그럼 관리비 내고 뭐 어쩌고 그러면 연봉 600만 원도 못 버텨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2.5 옛날처럼 2.5다. 그럼 얘기가 또 달라져. 계산해 보자고 2.5. 4억 곱하기 0.025는 1,000만 원. 나누기 12. 83만 원이야. 한 이자만 50만 원 차이 나. 83만 원. 예. 우리가 김영삼 정부 그때 IMF 터졌죠? 네. 김영삼 정부 때 우리가 경험했어요. 네. 이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금리가. 자,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또 경험했죠? 네. 금리가 얼마나 무서운가. 자, 지금 다시 또 경험하고 있죠? 네. 금리가 올라가죠? 예. 금리 앞엔 장사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세입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규칙을 좀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돈을 줄 사람들은 세입자예요. 네. 세입자들이 감당 가능한 선에서 찾을 거라고. 그렇죠. 이자를 100만 원 이상씩 내야 되니까 이제는 네. 자기가 이자를 내고도 생활이 가능한 감당한 범위 내에서 할 거예요. 만약에 옥정 신도시에 그런 아파트가 없다 그러면 다시 외곽으로 나갈 거고 네.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은 감당 가능하니까 또 들어오실 거고. 네. 근데 이게 여러분들 뜻대로 수요와 공급이 맞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일치돼야 되는지 어느 시점에 일치될지 여기에 따라서 균형이 맞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 지금 집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뭐 전세 가격이 떨어졌다, 뭐 올랐다, 얼마 받아야 된다, 뭐 말도 안 된다, 지금 이런 소리들이 서로 임대인과 임차인에서 난무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렇게 누군가는 혼란을 부추기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직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네끼리 난리를 쳐봐 아무 소용 없다. 네. 임대인이 얼마를 달라 그래도 임차인이 감당 가능한 선에서 그거를 지불할 의사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고 네. 의사가 없으면 못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 이제는 임차인이 대출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옥정으로 들어오기 힘들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예전에는 많이 받아도 들어올 수 있었어요. 전세가가 저렴하니까 금리도 저렴하고. 금리가 싸고 전세가도 저렴했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는 금리도 오르고 전세 가격도 만만치 않아요. 2배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올 능력이 있는 임차인들은 한계가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네. 옛날처럼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오고 소득이 높은 사람 혹은
자기 전세금 비율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거라고요.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오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소득이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주거가 안정적이라는 얘기예요. 네. 소득이 낮다는 얘기는 주거가 불안정하다는 얘기예요. 양주에서는 옥정이 지금 현재까지는 최고 상급지예요. 네. 그래서 소득이 안정적인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임대차 만기가 있고 자기 그 회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전세를 내놓는다 그래서 한꺼번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맞아요. 네. 자,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살피셔서 네. 조금 침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안타까워한다고 은행이 대출을 해주거나, 우리가 안타까워한다고 금리를 내려주거나, 네. 우리가 안타까워한다고 임대인이 그 비싼 돈 주고 집 사갖고 자원봉사한다고 임대료를 반을 낮춰주진 않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가 되는 게 요 시점이 됐으니 이제 옥정도 본격적으로 전세 가격이 자리를 완전히 굳혀갈 건데 그 선두주자에 중흥이 있는 거다. 네. 임차인 분들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중흥 물건이 완전히 닫히고 난 다음에 8월에 자기가 또 전세 계약을 해야 돼. 자, 이러면 이제 또 입장이 또 곤란해질 수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갱신 청구권 돌아오는 건 한꺼번에 돌아오진 않는 거죠. 그렇죠. 차곡차곡 한 명씩 돌아오는 거고 지금 중흥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몰린 경우니까.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몰린 경우에는 임대인이 조금 불리하죠. 불리하기 때문에 유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8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것들은 임대인이 갑이에요 또. 네. 여기는 임대인이 불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생각해봐. 임대인은 2억 전후에 전세를 줬는데 지금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단 말이야. 그럼 많이 받으려고 그럴 거라고. 그럼 이 임차인은 또 전세 구하려면 쉽진 않아요. 왜? 다른 사람들도 안 움직이려고 그러거든. 네. 움직이면 돈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중후에서 겪은 그 학습 효과는 대방 2에서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중흥 때 이랬었지. 그 가격이 지금 내가 2억에 살았는데 지금 4억이 됐으니까 대방 때는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학습 효과가 그때 대방 2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저는 임대인분들보다 임차인분들의 의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임대인분들은 그냥 얼마 줘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네. 실질적으로 그 돈을 지불해야 될 사람들은 임차인들이에요. 그렇죠. 임차인들이 그 돈을 지불해야 거래 가격이 되는 거예요. 네. 집값이 오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산다는 사람이 오른 가격을 인정하고 지불해야 집값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빈번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임차인들이 그걸 인정하고 그 금액을 지불했을 적에 그 가격이 실거래 가격이 되는 거거든. 네. 근데 어찌됐든 임차인들은 만기가 한꺼번에 돌아오진 않아. 차곡차곡 하나씩 돌아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중국은 한 번에 물건이 나왔다는 거지. 요게 조금 미스매치가 있는 거예요. 혼돈의 미스매치가 있는 시간이에요. 거예요. 예, 그리고 임차인 분들도 아직까지 실감 안 나시죠? 집주인한테 통보 받고 부동산에 전화 돌려보면 머리가 띵 하실 거예요. 띵하죠. 그리고 은행에다 전화를 하면 샹 그럴 거예요 아마. 금리가. 그래서 임차인 분들도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다 사용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미리미리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많이. 오히려 돈이 많으신 분들은 전세 가격이나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네. 자본이 적은 분들이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 나만 생각해. 그냥 이렇게 해더라고. 미쳤어. 2배로 올려달라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시장 상황이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맞춰서 갈 수는 없어요. 네. 시장 상황이 그러면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임차인분들도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시면 그리고 계획하지 않으시면 임대인한테 통보를 받고 나서는 정말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질 수 네. 있습니다. 옥정에서 못 살 수도 있고 다른 데로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발등에 불 떨어지고 나면 그게 또 부부싸움이 됩니다. 그렇죠. 임대차 3법이 이게 곧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제 그렇죠. 일이에요. 예.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저희에게. 그래서 이제 옥정 신도시도 이제 2억 시대는 22년 7월로 완전히 다 종료가 됩니다. 네. 이때부터는 종료가 돼요. 이제 꿈 같던 시절은 다 갔고 네. 꿀 빨던 전세도 갔고 꿀 빨던 이자도 갔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가만히 고민을 해보시고 임대인분들도 마찬가지죠. 임차인분들의 부담이 이렇게 커졌다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 전세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은 점쟁이를 찾아가지만 점쟁이는 저한테 전화해서 사장님 우리 창구가 언제 나갈까요 물어봐요. 그만큼 점쟁이도 저희한테는 못합니다. 부동산 전망은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점쟁이는 그 사람 이것만 봐. 전반적으로 이걸 못 봐. 경제 흐름 뭐 그런 걸 몰라. 그래서 네. 오늘은 요 얘기 드렸고요. 결론은 점쟁이보다 우리가 낫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